김포공항 게이트 앞에 전광판이 깜빡이며 붉은 글자를 띄웠습니다. 지연. 정하은은 그 두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탑승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체 점검으로 인해 출발이 2시간 지연됩니다. 승객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방송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은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오후 1시 30분. 면접은 3시였습니다.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최소 1시간. 2시간이 지연되면 도착은 3시 반입니다. 안 돼. 작은 목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은은 가방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4,000원. 택시를 탈 돈도 다시 항공권을 살 여유도 없었습니다. 게이트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검은색 슈트는 어제 저녁 반값 세일로 산 것이었습니다. 구두는 3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신었던 것이었습니다. 굽이 닳아 한쪽이 약간 기울었지만 새 것을 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 항공권을 끊기 위해 하은은 나흘 동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새벽 4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12만 원으로 마지막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KL그룹. 3년 동안 지원한 회사는 32곳이었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진 곳이 21곳, 면접에서 탈락한 곳이 10곳, 최종 면접까지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은은 가방에서 면접 준비 노트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 형광펜으로 가득한 페이지들, KL그룹의 사업 현황,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인사 담당자 인터뷰 기사까지 빼곡했습니다. 지금 포기할 순 없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억지로 미소 짓던 그 표정. 하은아, 괜찮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간암 말기. 매달 들어가는 치료비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절반을 메웠지만 나머지는 빚이 되어 쌓여갔습니다. 하은은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전단지 돌리기. 그러면서도 이력서를 썼고 자기소개서를 고쳤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게이트 밖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회색빛 활주로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모습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정말 끝이야.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것이 오늘 여의도 KL그룹 본사 19층 면접실에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시간이 한 분씩 흘러갔습니다. 하은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준비한 답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불안과 절박함 사이 어딘가에서 작은 희망 하나가 간신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대기석의 시계는 오후 1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노트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예상 질문을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지원 동기는 쿵. 옆 좌석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에서 떨어진 신문이 흩어졌습니다. 안경 한쪽 렌즈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저기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를 구불렀어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신고했어요. 하은은 시계를 봤습니다. 1시 47분. 면접까지 1시간 13분 남았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노인을 옮기고 정리되기까지 최소 30분. 비행기는 2시간 지연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남으면 면접은 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지나가자. 이미 신고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굵은 핏줄이 선명했습니다. 손등에 검버섯이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엄마.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손을 뻗던 모습. 하은아, 손 좀 잡아줄래? 그때 하은은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하은은 가방을 의자 위에 던졌습니다.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호흡도 없었습니다. 심폐소생술. 대학교 2학년 때 교양 수업에서 배웠습니다. 실습용 마네킹 앞에서 땀 흘리며 연습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양손을 깍지 꼈습니다. 노인의 가슴 중앙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팔꿈치를 펴고 체중을 실었습니다. 1번, 2번, 리듬을 맞췄습니다. 1, 2, 3, 4. 숫자를 세었습니다. 30번. 그리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인공호흡 2번. 다시 가슴 압박. AED 어디 있어요? 하은이 외쳤습니다. 한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노란색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패드를 꺼내 노인의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요. 패드를 붙였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기계 음성이 울렸습니다. 하은은 손을 뗐습니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하은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인의 몸이 한번 들썩였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1, 2, 3, 4.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계가 보였습니다. 2시 3분. 면접까지 57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소리. 하은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계속 눌렀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색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들것과 응급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하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가족분이세요? 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신분증 확인 가능하세요? 보호자 연락처 찾아야 해서요. 대원이 노인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병원 같이 가실 건가요? 보호자 올 때까지 누군가 있어야. 하은은 시계를 봤습니다. 28분. 면접까지 52분. 여의도까지 1시간. 이제 정말 끝이야.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은 가방을 집어들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다시 울렸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공항이 멀어졌습니다. 면접 준비 노트가 가방 속에서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췄습니다. 오후 2시 18분이었습니다. 들것이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구급차에서 내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손짓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간호사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됐어요. 하은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을 폈습니다.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가슴 압박을 하느라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2시 22분, 면접까지 38분, 여의도까지는 최소 1시간.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제 아버지를 살려주신 분이시죠? 남자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굽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님께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심폐소생술 해주셨다고. 하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뇨. 요즘 세상에 이렇게 나서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KL건설 이사 최도연.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KL? 네, KL그룹 계열사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하은은 시계를 봤습니다. 2시 29분. 죄송하지만 저 지금 가봐야 해요. 면접이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제가 너무 붙잡았네요. 최도연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병원 앞 도로로 나왔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여의도 KL그룹 본사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하은은 뒷좌석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듯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도로는 막혔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하은은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2시 47분, 2시 53분, 3시 6분. 손님 다 왔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KL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하은은 요금을 계산했습니다. 카드를 긁었습니다. 잔액 부족. 다시 긁었습니다. 겨우 승인됐습니다.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19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쳤습니다. 인사팀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3시 38분이었습니다. 저 정하은입니다. 3시 면접.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박 과장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38분 지각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요? 박 과장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무슨 사정이든 지각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면접은 시간 엄수가 기본입니다. 공항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까지. 그게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하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 과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불합격입니다. 돌아가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간절히. 우리 회사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을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박 과장이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옳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방 속 면접 노트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3년간의 준비, 32번의 지원, 마지막 기회, 모두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하은아, 면접 잘 봤어?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하은은 휴대폰을 끄고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답장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지만 차가웠습니다. 하은은 무릎을 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복도는 조용했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은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건물 사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유리창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하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문자 대신 링크 하나가 전송됐습니다. 하은은 링크를 눌렀습니다. SNS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김포공항 대기실, 쓰러진 노인, 그리고 무릎 꿇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자신의 모습.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면접 포기하고 노인 구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착하긴 한데 바보 같음 크크. 저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현실은 냉정한데 이상만 가지고 살면 안 되지. 그래도 대단하긴 함. 나는 못할 듯. 하은은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였습니다. 좁은 원룸.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구두를 벗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슈트 재킷을 벗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은아, 면접 어땠어? 어머니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떨어졌어, 엄마.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어머니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너 최선을 다했잖아. 하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그런데 공항에서 사람이 쓰러졌어. 그래서 심폐소생술하고 병원까지 갔어. 그러다 보니 면접에 늦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한숨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하은아. 응. 세상은 냉정하지만 내가 한 일은 절대 틀리지 않았어. 하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정말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은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치료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번 달 150만 원. 다음 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은은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12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밤 11시 편의점 야간 알바에 나갔습니다. 파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컵라면을 사는 대학생, 담배를 사는 택시기사, 새벽 2시 손님이 끊겼습니다. 하은은 카운터에 팔꿈치를 괴고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옳은 선택이 왜 이렇게 아프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이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새벽 2시에 걸려오는 전화. 보통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하은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중년의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소개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여의도 스카이타워 49층으로 와주세요. 하은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요? 내일 오시면 알게 됩니다. 남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기록에 모르는 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의도 스카이타워 49층. 누가 자신을 찾는다는 걸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연락은 대부분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혹시 모를 기회, 아주 작은 가능성. 편의점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피곤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파란 앞치마. 하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흔적. 내일 가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어. 결심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인지 함정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불빛이었습니다. 하은은 휴대폰 화면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여의도 스카이타워 49층. 그리고 화면을 껐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이제 아침이 올 것이었습니다. 여의도 스카이타워 로비는 넓고 조용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하은의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49층.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고급스러웠습니다. 짙은 갈색 목재벽, 은은한 조명, 공기마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앞에 TNS 그룹 회장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심호흡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문을 밀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 은퇴 안경, 온화한 미소.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김포공항에서 쓰러졌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날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났소. 최병수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 회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오. 이야기 좀 합시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소? 면접 때문에 급하셨는데 나를 위해 시간을 쓰셨다고. 그리고 면접에서 떨어지셨다고도 들었소.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 과장의 차가운 목소리, 복도에 주저앉았던 순간, 내 아들이 당신을 찾았소. 공항 CCTV, 병원 기록, SNS 영상까지, 그리고 KL그룹에도 확인했소. 회장이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고 낯선 사람을 구했소.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아시오? 하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사람이요. 회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TNS 그룹은 학벌보다 사람을 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가치라고 믿습니다. 서류를 하은 앞에 놓았습니다. 입사계약서였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하은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글자가 흐려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치료비.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겠소. 의료진도 최고로 배정할 것이오. 하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냉정하지만 인간의 온기는 그런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이 증명했소. 하은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진심으로. 3년이 흘렀습니다. TNS 그룹 인사팀 면접실. 하은은 면접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인사팀 과장 정하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에는 긴장한 얼굴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4살.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이야기해요. 지원자의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성적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옳은 판단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은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학점이나 토익 점수 대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물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면접이 끝났습니다. 지원자가 깊이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3년 전 그날의 선택이 떠올랐습니다. 김포공항 대기실, 쓰러진 노인, 떨리는 손으로 시작한 심폐소생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책상 위에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건강해진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산 집에서 편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하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옳은 선택. 그게 결국 나를 구원했구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면접 노트가 있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 형광펜 자국. 하은은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연필로 적힌 글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옳은 일을 해. 3년 전 자신이 쓴 글이었습니다. 하은은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원자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창밖의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선택들이 모여 조금씩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